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승진 전직 보직 변경 경우로 이제 봉급월액이 증가된 경우 퇴직급여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후를 어떻게 급여를 산정하는지, 또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칠판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연금법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법 시행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산정 기초가 보수월액이나 또는 평균 보수월액을 평가화를 해서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평가화를 해서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 기간의 보수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2010년 이전부터 2011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2009년 말 현재의 보수월액이 결국 종전기간의 그 최종 보수월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보수월액을 최종 퇴직 시점까지 평가화를 한 것이 최종적인 그 급여 산정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 같으면 이 이전 기간에 대한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이 평균 보수월액, 이 평균 보수월액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도 보수월액을 평균을 한 금액을 최종 퇴직 당시 시점까지 이 평가화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산정할 때에는 최종 퇴직 당시에 그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날이 속하는 날에 그 기준소득월액, 그 기준소득월액이 최종 그 급여 산정 기초가 되겠고요. 이제 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이 평균액은 매년도마다 그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매년도의 그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퇴직 시점까지 평가화를 한 금액을 총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여를 산정을 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이 2010년도 5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 전에 2010년도 1월에서 4월까지가 최초 기준소득월액 적용 구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 1일부터 2011년도 4월 말까지, 또 2011년도 5월 1일부터 2012년도 4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매년도 이 연도를 걸쳐서 당해년도 5월부터 임년도 4월까지 그런 식으로 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도 적용을 하고요. 그 기준소득월액은 결국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보수인상률로 평가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최종 적용 기준소득월액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여금도 납부를 하는 것이고, 결국 이 기준소득월액이 당해년도의 그 기준소득월액이 퇴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10년 기점으로 해서 급여 산정이 각각 달리하고, 또 2010년 이전의 보수월액은 반드시 퇴직 시점까지 평가화를 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는 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할 때 계속해서 당해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가화한 금액을 급여 산정 기초로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 전직 보직 변경 등 이런 봉급월액 증가된 경우에 이제 급여 산정할 적에 최종 퇴직 당시에 이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데, 이렇게 이제 승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승진 전 승진 후 그 봉급월액 차액 부분을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반영을 해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여를 산정할 적에 일반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봉급월액 차액 부분의 2분의 1을 반영해서 급여를 산정하고요.
퇴직수당이나 이제 순직유정연금 같은 경우는 그 본고발액 차액보험 전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을 때의 그 본고발액 차액 15만 원을 나누기 이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반영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나 순직유정연금의 경우에는 이 차액 부분을 전액 반영한 걸로, 그래서 350만 원 플러스 15만 원 이렇게 해서 365만 원이 기준소득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퇴직 당시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부분을 이제 산정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정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의해서 산정되는 급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또는 법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그래서 보시다시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유정연금 이런 연금 급여에 대해서만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급여 산정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칠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년도의 그 기준소득월액을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기간별로, 즉 적용기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도 5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죠. 그래서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 같으면 다음 년도 5월부터, 또 그 다음 년도 5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적용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5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다. 이렇게 해서 보수 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해서 최종 퇴직 당시까지 평가화를 하고요. 총 평가화를 한 당해년도에 그 평가화를 한 총값을 총 재직 기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법시행 이후 기간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화하는 기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는 다만 이제 그 퇴직 후에 연금 개시 연령 또는 조기 퇴직 연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그 연령에 도달하거나 또는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그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퇴직 시점까지의 이 평균 기준 소득월액을 평가화를 한 금액을 이분들 경우에는 가지고 있죠. 다만 연금 수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상태의 그 평가하는 방법은, 즉 퇴직 당시에 그 쭉 평가화를 해서 총 재직 월수로 나눈, 재직 기간으로 나눈 그 최종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나중에 수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그 시점까지 다시 보수 인상률을 평가를 한다. 그렇게 해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특이한 점은 이 연금 법시행 이후 기간에 대한 이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이 기준 소득 월액에다가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이라는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칙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법시행 이후 기간에 그 당초 보수월액에서 기준 소득 월액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그 보수월액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구간별로 이 적용 비율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비율을 곱해서 최종 나온 그 값, 그것이 결국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이제 산정하는 것을 이제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2029년 12월 말일에 이제 퇴직하는 경우인데요. 총 재직 기간이 25년입니다. 25년이고 종전 기간이 이제 5년, 2009년 이전 기간이죠. 그 다음에 이후 기간이 20년으로서 총 25년을 이제 근무한 경우인데요. 자,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한 그 기준소득 월액이나 평균 기준소득 월액,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법 개정 이제 시점이 2010년이죠. 2010년 1월부터 그 4월까지 최초 적용 기준소득 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 그 다음에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029년 12월 말까지 적용된 그 기준소득월액이 있겠죠. 예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2010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도의 이 보수인상률, 여기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2029년까지 쭉 보수인상률로 형가화를 하는 겁니다. 즉 2010년 1월에서 4월 165만원이라는 이 기준소득월액을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그 적용된 보수인상률 2%, 또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제 보수인상률을 계속해서 형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쭉 형가화를 했을 때에 그 적용 구간별로 토탈 값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2010년 1월에서 2010년 4월까지가 2979241원 곱하기 4개월이죠. 4개월이 토탈한 값이 1191만 6964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0년 5월에서 2011년 4월까지 그 적용 기준소득월액은 총 309만 334원 곱하기 12월 해서 총 토탈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적용 구간별로 이제 기준소득월액을 전부 이제 합산을 해서요. 합산을 해서 그것을 총 재직 월수죠. 240개월. 240개월로 나누면은 그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68만 4,714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산정된 평균 기준소득월액에다가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적용 비율이라는 것을 이제 곱했으면 이제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봤을 때 종전기간이 5년, 그 다음에 법시행 이후 기간이 20년인 경우에 그 해당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92.81%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368만 4,714원에다가 92.81%를 적용했을 때의 값, 즉 341만 9,783원, 이 금액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종전기간에 대한 이제 보수월액을 형가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09년 이제 이전 기간에 대한 이제 보수월액 형가하는 부분인데요. 첫째 가장 큰 전제는 그 종전기간 보수월액이나 평균 보수월액을 형가화할 경우에 보수 인상률로 형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형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 인상률로 형가화한 금액과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형가화한 금액 중 큰 값을 급여산정 기초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이 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 보수월액, 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법시행 이전 기간에 대한 그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도 그 보수월액을 퇴직 시점까지 형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 2008, 2009년도에 그 각각의 보수월액을 그 2년도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총 36개월로 나누면 그것이 법시행 이전 기간, 즉 2009년 말 현재의 평균 보수월액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7년도 것은 그 보수 인상률이 1.8%, 또 그 다음에는 이제 0%죠. 0%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것은 그 2009년도에 이제 보수 인상률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다시피 그 제로율을 반영하니까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보수월액은 보수 인상률 반영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토탈값 3개년 평균 보수는 전부 36개월치를 평가화한 금액을 이제 나누기 36개월로 나눴을 때 나오는 이제 154만 8,820원이 결국에서 2009년 말 현재의 평균 보수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수월액을 이제 현재 가치 환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는 것은 2009년 12월 말까지 2009년 말 현재 평균 보수월액을 매년도 보수 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방법,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2009년 말 현재의 평균 보수월액 154만 8,820원을 2010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하고 2010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이라면 1월에서 4월까지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그 2010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적용했던 값은 결국 또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그 과세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든 2008년도, 2009년도 그 과세소득월액에 의한 각각 개인별 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에서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410만원이죠. 410만원이 있습니다. 즉, 이 165만원, 그러니까 법시행 현재 시점의 이 기준소득월액인 165만원과 그 다음에 이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410만원, 이것의 변동률을 이 평균 보수월액에다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값과 최종적으로 그 평가를 할 때 평균 보수월액에다가 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한 값, 둘 중에 큰 거, 크게 나온 값, 그 값을 급여 산정 기초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급여 지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법 시행일 이전에, 즉 2009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 그 강임이나 강등이 되었을 때 종전 그 강임, 강등 전에 보수월액을 인정받고 그거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제 급여를 감액 전에 그 보수월액을 적용함으로써 급여를 온전하게 이제 지급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이 종래의 보수월액을 이제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절차로는 그 신청인이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 신청서를 이제 기관에 제출을 하고요. 기관에서는 이것을 확인해서 공단에 이송하게 되면 공단에서 이제 승인 절차를 밟아서 본인한테 기여금 납부를 통보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여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2009년 이전 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은 종래의 보수월액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래의 보수월액을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특이하게 이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재해금, 퇴직수당 이런 경우에만 종래의 보수월액을 미적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전부 이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